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78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번에 1480원을 잠깐 넘었었거든요. 1482원. 그때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430원, 40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당분간. 적어도 올 6월 달까지는 1430원, 40원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전망이 무색하게 그냥 저번에 당국이 개입한 지 한 15일, 20일 됐죠? 그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눌러줬다가 놓으면 원상복구되듯이 그냥 이 탄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 이 원달러 환율 이거 가지고서 투기한 사람들 떼돈 벌었죠. 왜냐하면요 이게 1원 갖고도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10원이면요 이게 무슨 돈을 뭐 100원 1000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떼돈 법니다. 그래서 환투기 세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만 있는 게 아니야.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문제야. 이제는 국민연금이 개입해도 당국이 개입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인식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8.3원으로 1480원에 불과 1, 2원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열흘째 계속 상승을 한 겁니다.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과 엔화 약세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말이죠. 이 엔화 약세가 조기 총선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엔화는 또 우리하고 다른 기축통화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서 엔화 약세 영향도 받았겠죠. 등등등등을 해가지고서 지금 원화는 너무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완당국의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은 달러를 내놓고 있다고요.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다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달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이 왜 딸리냐? 이게 중요해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면 또 당연히 빠져나가죠. 한국은 앞으로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미국은 새로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을 다시 지금부터 위대한 제조업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어요. 완전히 러스트벨트를 넘어서 사실은 완전히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148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무려 4.6원이 오른 1478.3원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말이죠. 문제가 심각하다.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때가 1484.9원이었습니다. 1484.9원 이게 가장 높았던 거야. 그때 이후로 다시 1480원에 온 것이 처음이랍니다. 애완당국의 구두 개입,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 따른 지난 연말 하락분이 거의 다시 원상복구됐다는 겁니다. 최근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말이죠. 엔화 약세와도 연동되는 면이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일본 은행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겹치면서 엔화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약간은 연동돼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다 겹쳐서 이렇게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데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80원을 넘어설 때 과연 당국이 다시 국민연금으로 개입할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자꾸 개입한다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면 하나의 그 습관화되면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환투기 세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거기 가서 싹 매도 처분해버리고 다시 그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1,440원에 또 사가지고 또 다 1,480원에 팔아버리고 이 40원 뛰기만 해도 떼돈 봅니다. 떼돈 벌어. 근데 그러면 걔들이 돈 버는 것만큼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거죠. 걔들이 돈 버는 만큼 우리 애완보유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우리 애완보유고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개털되고 그리고서 환투기 세력만 떼돈 벌고 이게 뭡니까? 이건 완전히 들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들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환투기 세력한테 이게 의도를 들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480원 가면은 막는구나 라는 것을 들키면 그러면 거기까지 쭉 사 올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손해볼 걱정 없이 땅 짓고 헤엄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80원에 다시 접근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오름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과 그리고 우리나라 애완보유고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걸 이제 알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 일단은 말이죠. 수출기업은 조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수출기업은. 그렇지만 지금 수출기업도 무조건 도움되지 않는 것이 대개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수출기업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가 수출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도움이 되느냐? 원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철강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으면 그런 걸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애완보유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계속 개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입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손실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 이번에 다시 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개입을 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야. 모든 지표를 연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은행의 BIS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삼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정부가 너무 쉽게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이 환율을 막으려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 금리를 올려야 돼요.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날이면 가계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완전히 지금 소비가 침체됩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그렇잖아도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린 거 어마어마한데 금리 조금 올려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리겠다는 신호를 줘야 돼. 올리겠다는 신호만 줘도 상당히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이 이런 때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이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우리 국가만 털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강신업 TV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